근데 이걸 보면서 또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렇게 큰 지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지질학적인 걸 보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했을 때 규모가 7.8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거랑 이 나라가 안전한 건 좀 별개의 문제 같거든요. 그게 무슨 그래도 얘기예요? 지진이 잦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진 설계도 하고 있고 사람들 행동 요령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피할 때 가져가는 피난 가방도 있고 학교 같은 데서도 뭔가 흔들림이 감지된다.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잘 일사정연하게 정말 뭐 책상 안으로 숨고 일본. 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났을 때 어떤 피해 상황과 우리나라처럼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수도권 이렇게 밀집된 곳에서 흔들림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사실 정말 조금만 알면 그 인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가 있잖아요. 맞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안전한 나라냐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이렇게 튀르키예처럼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혹시 어떤 지역이 좀 위험하다고 그 중에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이실 것 같으신가요? 궁금하다. 경주 난청 왜냐하면은 역사 기록 보면은 거기서 많이 아. 지진이 났고 그 지금 다보탑 있잖아요. 다보탑도 그것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다시 중건한 거고 그 지역인 것 같아요. 일본과 제일 가까운 부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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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평안도 쪽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핵실험한 거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안도에서 온 무산으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평안도에서. 뭐지 술 취한 것도 아닌데 왜 몸이 흔들려 이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진중권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그 삼국유산 삼국사기에 보면요, 꽤나 큰 지진들이 이 신라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났던 기록들이 꽤나 있습니다. 당시에 인명 피해도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지역은 우리 현재 이제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도 지진이 많은 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반도는 제일 많은 곳은 평양 인근입니다. 평양 인근입니다. 평양 아까도 이제 평안도 말씀하신 아, 맞죠. 네, 실제 자연 지진으로 판정된 곳들이 발생 횟수로 보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다입니다. 최다라고요? 평양이. 근데 규모는 어떻습니까? 규모는? 규모는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규모가 2점대에서 3점대 사이 정도 되는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근데 지진학적으로 보자면은 작은 지진이라도 발생 횟수가 많아지면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작은 지진이 많다는 게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점점 조금씩 이제 배출하기 때문에 안전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그 평양 인근에 핵실험장이 많거든요. 네.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도 앞두고 있는데 큰 규모의 인공 실험을 빵 때렸을 때 이게 우연치 않게 잦았던 지진으로 인해서 집안이 약해지다가 더 크게 지진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핵실험 이후에 해당 지역에 지진이 많아졌어요. 지진이 많아진 이유는 영향이 뭐냐면 있네. 예, 핵실험이 너무 강력하니까 집안에 많은 응력을 가하게 되고 그 효과로 이제 잔지진들이 많아지고요. 산사태나 핵실험을 위해서 파놓은 어떤 갱도 같은 것들이 함몰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현상들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